우야호. 수야호, 반갑습니다. 오태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 지난 시간부터 과제를 강의 안에 넣어 두었습니다. 다음 과제도 수학책 빈 공간에 적어서 수학책, 수학 익힘책 과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합시다. 더불어 강의 점수가 좋지 않은 친구들은 반드시 등교 수업 시간에 남아서 강의를 다시 듣도록 할 것이니까 강의를 꼭 열심히 듣고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질문한 뒤에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도 소수의 나눗셈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지난 시간과 똑같이 방법 3번을 활용하여 소수의 나눗셈을 계산하도록 할 겁니다. 방법 3번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과 같이 소수를 가분수로 바꾸어 계산한 뒤에 다시 소수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그럼 우리는 왜 똑같은 것을 이번 시간에도 할까?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그럼 아니 지난 시간에 하는 것과 이번 시간에 하는 것이 정말로 똑같은 것인가? 라는 것도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진짜 우리는 여러분 지난 시간과 같은 것을 공부하고 있을까요? 정답은 당연히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계산 결과가 가분수가 나와서 1의 자리 또는 10의 자리 수가 있는 소수의 나눗셈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는 계산 결과가 진분수가 나와서 1의 자리 이상의 수가 없는 소수의 나눗셈에 대해 배울 것입니다. 당연히 1의 자릿수 이상이 없다는 뜻은 앞이 0으로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오늘 배울 내용이 지난 시간과 어떤 점이 다를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고 비교해보는 것도 여러분들의 수학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지난 시간과는 다른 이번 시간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소수 첫째 자리까지 있을 때 가분수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고, 이를 소수로 바꾸는 방법도 알아보았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모는 10으로 하고 소수점을 뺀 나머지 숫자를 분자에 적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이번 시간에 추가된 내용은 분자에 있는 수가 10보다 작은, 즉 계산에서 나온 결과가 10보다 작은 진분수일 때라는 조건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때 우리는 1의 자리에 0을 적게 됩니다. 10보다 작은 수는 모두 소수 첫째 자리에 가게 되고 1의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당연히 0이 오게 됩니다. 아니 그럼
소수 둘째 자리도 배운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소수 둘째 자리까지 있을 때도 똑같습니다. 소수 둘째 자리까지 있을 때 분모는 100으로 하고 소수점을 뺀 나머지 숫자를 분자에 적습니다. 이때 나눗셈을 계산한 뒤에 나온 숫자가 진분수, 즉 분자의 숫자가 100을 넘지 않는다면 1의 자리에는 이전과 똑같이 0이 오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0이 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죠. 이 말이 여러분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예시를 보면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4.5를 5로 나누는 상황입니다. 소수 첫째 자리까지 있는 4.5니까 분모는 10, 분자는 소수점을 뺀 45를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런 뒤에 45를 5로 나누어야겠죠. 45를 5로 나누게 되면 9가 나오고 분모에 있는 10은 그대로니까 10분의 9를 여러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10분의 9를 마지막으로 소수로 고쳐 써주시면 되는데 이때 10보다 작은 수는 소수 첫째 자리에 적으니까 9는 소수 첫째 자리에 적고 1의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0을 써주시면 됩니다. 0을 쓴다는 것이 이번 시간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또 예시를 한 가지 더 들어보겠습니다. 3.28을 4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가분수로 고치면 분모는 소수 둘째 자리까지 있으니까 분모는 100이고 분자는 소수점을 뺀 328을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328을 4로 나누면 82가 나오고 100분의 82는 100보다 작으니까 소수 첫째 자리에 8, 소수 둘째 자리에 2를 써주고 1의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0을 적어서 0.82로 바꾸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설명을 들었을 때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으니까 과제를 하면서 복습해 봅시다. 분모가 10인 진분수 3가지를 쓰시고 소수로 바꾸어 보세요. 다음은 분모가 100인 진분수 3가지를 쓰고 소수로 바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과제는 수학책 빈 부분에다가 여러분들 적으셔서 저에게 수학책 사진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과제를 모두 다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교과서를 보면서 배웠던 내용이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교과서에 있는 긴 글의 문제를 보면 문제를 해석해야 됩니다. 문제를 해석하는 방법을 제가 조금 늦게 알려준 것 같은데요. 문제를 해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제 안에서 나한테 시키는 것은 무엇인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2.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숫자는 무엇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3. 어떤 사칙 연산을 써야 하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3가지만 생각하시고 식을 세워서 문제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게 4번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제 안에서 나한테 시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상황을 살펴보란 이야기죠. 자, 상황은 1.32kg의 황토를 2개의 모듬에 똑같이 나누어 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필요한 숫자는 1.32와 2 두 가지겠죠. 자, 그러면은 똑같이 나누어 주는 상황이니까 우리는 사칙 연산 중에서 당연히 나눗셈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1.32와
2 사이에 나누기를 넣어주시고 1.32 나누기 2라는 식을 만들어서 계산을 하면 끝이 납니다. 자, 우리는 계산하기 전에 한 가지 더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아래에 보시면 어림을 하라고 나옵니다. 왜 어림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앞서 어림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건너뛰고 이제서야 배우게 된 것은 여러분들이 소수의 나눗셈에 지금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럼 소수의 나눗셈을 잘 계산할 수 있는데 왜 어림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어림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계산 결과를 더 정확하게 구할 수 있다 라고 대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 말이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예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어림을 해야 되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32를 2로 나누는 상황은 여러분들이 계산하기 조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1.32와 제일 가까운 자연수 1을 한번 2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1은 1.32보다 작기 때문에 1을 2로 나눈 값은 1.32를 2로 나눈 값보다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1을 2로 나누면은 0.5가 나오고 0.5는 1.32를 2로 나누는 값보다는 작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0.5보다 큰 값이 1.32를 2로 나누게 되었을 때 나온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로 설명해서 굉장히 복잡한데요. 자, 1이 1.32보다 작으니까 자, 나누었던 0.5는 1.32를 2로 나눈 것보다 작다. 이렇게만 알아두셔도 여러분 쉽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대략적인 크기도 알았으니까 본격적으로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1.32는 가분수로 고치면 100분의 132이고 개수인 분자만 2로 나누게 되면 132 나누기 2라는 식이 되고 66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분모는 그대로 100이니까 100분의 66이 되고 100분의 66을 소수로 고치면 100보다 작은 66은 소수 첫째 자리에 6, 둘째 자리에 6을 적어 0.66이 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떤가요? 계산했던 식이 0.5보다 조금 크게 나온 거를 확인할 수 있나요? 이처럼 어림을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완전히 소수점을 잘못 보거나 잘못 계산하였을 때 고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어림을 하셔서 대충 어느 정도 나온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두고 계셔야 합니다. 다음 계산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6.48을 9로 나누는 문제입니다. 6.48은 가분수로 고치면 100분의 648이고 개수를 나타내는 분자를 9로 나누어 계산하면 끝입니다. 648 나누기 9를 계산하면 72가 나오고 100분의 72를 소수로 고치면 0.72가 됩니다. 소수 6.48을 9로 나눈 계산 결과와 자연수 648을 9로 나눈 계산 결과를 한번 아래에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나누는 수는 648 또는 6.48로 모양이 같습니다. 하지만 그 수의 크기 차이를 비교해 보면 100분의 1배 또는 100배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따라서 계산 결과도 100분의 1배 또는 100배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648을 9로 나눈 72와 6.48을 9로 나눈 0.72를 비교해보면 답 또한 100배
또는 100분의 1배 차이 나는 것을 여러분들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세로셈입니다. 세로셈으로 이것을 고치게 되면 아주 쉽게 여러분들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자연수를 계산한 뒤에 마지막 소수점의 자리를 찾아서 그대로 올려주셔서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4번은 여러분들의 과제입니다. 세로셈도 있고 가로식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계산하여서 수학책을 모두 채운 뒤에 사진을 찍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6학년 3반은 수학 익힘책 모두 푸시고 수학 익힘책 2개를 모두 찍어서 저의 개인톡이나 메시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숙제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바로 숙제를 해서 무조건 하루 안에 과제를 끝낼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